Okay, let's do this. 유럽의 여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유난히 길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 해가 길어지는 여름이 오면 유럽의 도시들은 축제로 들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 장크트 마가레텐의 오페라 축제는 좀 특별합니다. 돌을 캐던 채석장을 무대로 오페라 공연을 열기 때문인데요. 거대한 돌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웅장한 오페라. 푸른 여름밤. 유럽 전역에서 온 관객들은 달콤한 환상에 빠져듭니다. We can do fire, water, pyrotechnical things. We can actually work beyond the possible frame, which is normally done in an opera house. So therefore we have no limits in this opera. 거칠고 황량했던 돌산은 어떻게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공간이 됐을까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중국과 대한민국. 네 나라의 아주 특별한 석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 가장 복된 땅이라는 대한민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영빈관은 국빈 만찬 같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식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특히 영빈관 입구, 1층과 2층을 관통하고 있는 4개의 돌기둥은 이 건물의 백미로 꼽힙니다. 높이 13m, 둘레는 무려 3m나 되는데 이음새 하나 없는 화강암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이 돌의 고향은 바로 익산 황등입니다. 화강암로, 돌의 고장답게 도로명도 색다른데요. 이 길을 따라 돌을 다듬어 생업을 잇는 석공의 작업장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40년째) 황등석을 조각해온 박곡간 씨. 장인의 손길을 따라 단단한 바위 위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황등석이 밀도가 야무져가지고 손톱이나 눈이나 눈썹을 이렇게 입 모양새를 펴놓다 보면은 이 확실히 선이 이 보기에 그 선이 살아가지고 윤곽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국내에도 다양한 이제 석재들이 이제 좋은 줄들이 많은데 조각용으로는 이제 황등석, 익산 화강석이 최고죠. 익산의 화강암은 밀도가 높고 철분 함량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비바람에도 쉽게 닳지 않고 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처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건축물에 황등석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은 험하고 고됐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참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개들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호황을 누렸습니다. 뭐 한 2, 3일만 일해도 다른 업종에 한 달 컴 월급벌이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너무나 호황이다 보니까 선배님들 한 2, 3일만 일하고 막 이제 놀러 다니고 그때는 뭐 한참 잘 나갔을 때였죠. 그때는. 하지만 익산의 석재 산업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산 석재 업체들이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 석재들이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끝나고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석산도 골칫거리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째 버려진 석산들이 복구는커녕 별다른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방치된 폐석산은 비단 익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산이 있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돌을 캐 신전을 지은 서구 문명. 일찍부터 석조 기술을 발전시켜온 유럽에서는 개발이 끝난 채석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도시 파리. 파리 리옹역에서 떼제베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비뇽입니다.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비뇽은 매년 여름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합니다. 전 세계 공연 예술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아비뇽 페스티벌인데요. 전 세계에서 온 공연팀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무대를 알리기 위해 아비뇽의 거리를 누빕니다. Jusqu'à vendredi, une place achetée, une place offerte. Et venez à découvrir pourquoi on mange des cailloux et on est content. 1, 2, 3, 4. Comme c'est agréable de manger des cailloux. Comme c'est agréable de manger des cailloux. 거리 곳곳에 나붙은 공연 포스터가 축제의 열기를 더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축제 기간, 200여 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부족한 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비뇽시는 교황청 앞마당에도 가설 무대를 세웠습니다. 버려진 채석장도 공연장으로 활용됩니다. Pensez aux conséquences d'une plainte sans fondement. Pensez aux conséquences d'une plainte sans fondement. Pensez, Sans pensez, pensez, fondement. pensez. Mais à ce moment-là, oui, sans fondement, il n'y avait pas de preuve. Otis avait fait un geste comme ça. Comme ça. Sur toi retombe le présage. Bon, au revoir, à demain. 이 연극은 장애인 시설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자폐아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공연이 열리고 있는 불봉극장은 사실 버려진 채석장입니다.
1985년 연극 연출가 피터 브룩이 처음으로 이곳 불봉 채석장의 무대를 만들어 연극 마하바라타를 선보였습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는 불봉극장은 아비뇽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야외 공연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비뇽은 한때 교황의 도시였습니다. 14세기 교황과 권력 다툼 속에 승기를 잡은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겐 아비뇽 유수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중세시대 최고의 권위를 지녔던 교황의 도시답게 아비뇽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4세기에 쌓은 탑과 성문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의 도시를 짓는 데 사용된 이 많은 석재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비뇽에서 차로 30분, 구불구불 산길을 올라가면 기암 괴석으로 둘러싸인 산악지대가 펼쳐집니다. 대규모 석회암 채석장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1920년대까지 1000년 넘게 프랑스 남부 지역에 석재를 공급했습니다. (1935년) 완전히 문을 닫은 채석장이 지금은 미디어 아트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빛과 음악이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관객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마치 피라미드 안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It was fantastic. Yes, it was beautiful because it was in such a nice setting that you could see all. It was great to appreciate the queries and the history, but then also to see the interactivity with the art, both in the subject of ancient history and then, the history of the Orientalist artists. It's the second time I've been here, actually. 버려진 채석장은 어떻게 미디어 아트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게 됐을까요?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채석장은 마을의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문화예술 기업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채석장에 100여 대의 프로젝트를 설치했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버려진 채석장은 빛과 소리로 살아 움직이는 전시 공간이 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는데 연간 방문객이 무려 70만 명에 이릅니다. 인기의 비결을 물었더니 채석장이 갖고 있는 매력 때문이랍니다. On aurait pu construire un building rectangulaire à partir de rien, mais il n'y aurait pas ce cachet que l'on a ici en découvrant le site, en touchant la pierre. C'est de la pierre qui a pas loin de 15 millions d'années, donc on touche, voilà, il y a de l'histoire, c'est chargé d'histoire, et donc ça participe à la magie du lieu. 빛의 채석장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주변 관광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빛의 채석장 근처에 있는 레보드 프로방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Les Baux-de-Provence, c'est un village, l'un des plus beaux villages de France et nous connaissons, comme vous l'aviez dit, une fréquentation très importante chaque année. Nous avons à peu près 1,5 million de visiteurs, des touristes qui viennent du monde entier. Donc on appelle souvent le phare de la Provence, les Baux-de-Provence. 바위 위에 둥지를 트는 새들처럼 중세 시대의 영주들은 주로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성을 지었습니다. 레보드 프로방스에도 과거 이곳을 지배했던 보우 가문의 성체가 남아 있습니다. 채석장이 문을 닫으면서 석공이 떠난 자리를 이제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Je pense qu'il est beaucoup connu parce qu'il y a eu beaucoup d'artistes déjà dans la région, de peintres comme Van Gogh, etc. Et c'est un village qui a beaucoup d'histoire avec les Grimaldi, etc. Et les Guerrières des Lumières aussi. Donc je pense qu'il y a beaucoup de gens du monde entier qui viennent au Baux-de-Provence. 주민이라곤 1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에 식당과 기념품 가게 40여 곳이 문을 열었고 크고 작은 숙박시설도 6곳에 이릅니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 미쉐린 가이드는 레보드 프로방스의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매겼습니다. En fait, les gens viennent beaucoup pour les Carrières des Lumières. C'est ce qui fait tous les baux, en fait. Parce que quand elles sont fermées, il n'y a personne. Voilà, c'est vraiment les carrières qui font les Baux de Provence aussi. Surtout ça. C'est très touristique, je pense qu'ils ont... eux, ils sont ouverts à l'année et ils ont des visiteurs tout le temps. Et les expositions, elles changent à peu près tous les 6 mois, voilà.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도 석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도시 장크트 마가레텐. 인구는 3,000명. 우리나라의 읍 정도 규모의 소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의 여름은 해마다 축제 열기로 뜨겁습니다. 석산에서 열리는 오페라 오퍼 임 슈타인브루흐 덕분입니다. 수많은 음악 축제가 열리는 유럽에서도 장크트 마가레텐의 오페라 축제가 특별한 건 공연이 열리는 곳이 채석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가 석산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다의 연인이자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엇갈린 사랑은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귀에도 익숙한 개선행진곡 잠시 들어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하늘빛. 붉고 푸른 빛으로 물들어가는 거대한 석벽은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무대장치입니다. 축제 조직위는 공식 개막 전 공연에 지역 주민들을 무료로 초청합니다. Region wird durch diese Festspiele belebt.
Köstlichkeiten vom Wein, den burgenländischen, und natürlich die Verpflegung, die Speisenkosten, kann sich das einen schönen Steinbruch noch ansehen und ab 20:30 Uhr dann die Oper genießen.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석산 오페라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주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Festival einfach bekannter geworden ist, auch weltweit, und für unsere Region natürlich das sehr wichtig ist, dass sehr viele Leute zu uns kommen, und auch für die Nächtigungszahlen und für die Betriebe, für die Gastronomie ist das eine ganz wichtige Sache. Ja. 이 오페라 축제는 1996년 첫 발을 뗐습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이 개막 공연을 전국에 생중계할 만큼 대표적인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Total wichtig. Es ist eines der größten Opernfestivals. Ich arbeite beim österreichischen Rundfunk und bei uns ist es ein absolutes Muss, hierher zu kommen, von dieser Veranstaltung zu berichten, weil es einfach einzigartig ist. 출연진 가운데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성악가들도 있습니다. 넓게 퍼지는 중저음이 매력적인 성악가 심인성 씨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심인성 씨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 극장의 전속 가수로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 석산 오페라 아이다에서는 이집트의 제사장 람피스 역을 맡았습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무대에 서봤던 심인성 씨도 석산 오페라 공연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연을 갇힌 무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출가가 특히 더 좋은, 더 넓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더 관중들도 볼 때 더 많이 더 볼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이 석산에서 여전히 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석회암을 생산했던 이곳은 채석장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을 만큼 유서 깊은 곳입니다. 비엔나의 쉔브룬 궁전과 성 슈테판 성당을 짓는데도 이 돌이 사용됐습니다. Seit über 2000 Jahren wird im Steinbruch St. Margareten Kalksandstein abgebaut. Für Kanuntum einerseits in der Römerzeit, Stephansdom in Wien, für das Schloss Esterházy in Eisenstadt, für zahlreiche Ringstraßenbauten in Wien, aber auch für das Schloss Fertő zum Beispiel in Ungarn verwendet. 우리는 어떻게 채석장에서 오페라 축제를 열게 됐는지,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석산의 주인은 헝가리의 명문 귀족 에스터하지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요제프 하이든의 든든한 후원자였죠. 하이든은 40년 동안 에스터하지 궁전의 악장을 맡아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에스터하지 가문은 채석이 끝나고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웅장하게 펼쳐진 석벽과 드넓은 공간은 야외 공연장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채석장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무대를 만들고 객석을 설치했습니다. 지방정부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무대를 보여주는 공연.
석산 오페라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We can do fire, water, pyrotechnical things. We can actually work beyond the possible frame, which is normally done in an opera house. So therefore we have no limits in this opera. 지금은 동물 보호를 위해 금지됐지만 한때 석산 오페라에선 살아있는 말과 코끼리가 무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석산 오페라는 축제 기간 28차례 공연이 대부분 매진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And many artists worldwide love to sing and perform here in Oper im Steinbruch. And that, for me, as basically the producer, is that something wonderful to invite so many international artists. 알프스 산맥이 지나는 오스트리아 동남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구비구비 산줄기를 따라 끝없는 고갯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최대 철광석 산지 에르츠베르크 광산입니다. 해마다 300만 톤가량의 철광석이 이곳에서 채굴됩니다. Feinerz zur Föstalpine Österreich. 60% kommen nach Oberösterreich, nach Linz zu den Sinteranlagen zur Weiterverarbeitung und 40% unseres Erzes bleiben hier in der Steiermark und werden zu den Sinteranlagen nach Leoben-Donnerwitz versendet. 거칠고 험한 채굴 현장에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울리로 불리우는 철광석 운반용 트럭. 높이만 5m에 이릅니다. 체험객들은 이 하울리를 타고 철광석 생산 현장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발파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ganze Reise eigentlich von Oma und Opa zum Geburtstag geschenkt gekriegt und ja, war einfach richtig cool. Bei den Serpentinen dann ja, mit dem Hauli oben stehen und runterschauen, das war richtig cool. 수백 미터 아래 지하갱도로 내려가는 열차를 타고 과거 광부들의 작업 현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우리 돈 6만 원가량을 받고 있는데요. 연간 5만 명가량이 광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르츠베르크 광산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된 건 1988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전체 길이가 70km에 이르는 채굴용 도로에서는 오토바이 경주와 광산 달리기 대회,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해마다 유럽 전역에서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을 줍니다.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채굴 중인 광산까지도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기준도 마련되어 있죠. Das ist genau gesetzlich festgelegt, wie viele Leute zum Beispiel im Hauli drauf sitzen dürfen, wo die Leute sich aufhalten müssen, dass die Leute alle einen Helm aufsetzen müssen zum Beispiel. Also das ist alles über ein Gesetz geregelt. Und in diesem Gesetz, es wird jährlich kontrolliert und alle 5 Jahre muss man das Neue anziehen. 우리와 가까운 나라 중국도 석산 활용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시내 중심부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쉐샤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한복판에 17층 규모의 특급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330개)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 연회장과 식당 벽면은 대형 수족관으로 장식했습니다.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좀 특별합니다. 로비에서 분명 14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땅 아래에 지어진 세계 최초의 지하 호텔입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에는 시원한 폭포수가 흐릅니다. 호텔의 모든 객실은 동양화와 같은 절경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에는 유리바닥으로 된 잔도를 만들었습니다. 호텔 투숙객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잔도를 거닐며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然后呢，它本来采石场是很荒凉的，就是我们现在政府把它改造成这样一个像度假胜地一样的，我们觉得是蛮不错的，所以过来逛逛看看，对，其他没什么。 밤에는 거대한 석벽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고대 중국의 인문지리서 산해경에 나오는 상상 속 동물이 시공간을 넘나듭니다. 今天看那个很好看吧，我们很开心，就是明天要看再来看吧。 호텔이 지어진 곳은 1920년대부터 돌을 캐던 석산이었습니다. 채석이 끝난 석산에는 90m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가 남았습니다. 수십 년간 버려져 있던 석산에 상하이시 정부는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곳에 호텔을 짓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We were to fill up that pit, to make it level and build apartments and all this over it. This is gone forever. So he came up with the idea that he wants to basically do something different and very unique. Hence, he decided on coming up with this unique hotel. 폐 석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골머리를 앓던 상하이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파른 절벽에 새가 둥지를 틀듯 호텔은 석벽의 곡선을 따라 매달리듯 지어졌습니다. 지하 호텔은 시작부터 난공사였습니다. 설계와 건축 과정에서 받은 특허가 41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20억 위안, 우리 돈 3,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 호텔은 그 자체로 버킷리스트가 됐습니다. When we opened this property, okay,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y have this what we call the bucket list. It's like I have to go to this place or I have to experience this. 상하이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저장성 진윤현의 셴두 풍경구. 우리말로 선도, 신선의 고장이라는 마을의 이름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기암괴석이 유명한 곳입니다.
풍경도 아름답지만 사실 진윤현은 오래전부터 석산의 고장이었습니다. 건축재로 쓰는 응회암의 매장량이 중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죠. 이 일대에만 다양한 형태의 석산이 3,000여 곳에 이릅니다. 지금도 버려진 석산에는 벽돌 크기로 잘라냈던 채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엔 수많은 석공들이 모여 마을을 이뤘고 채석장에 일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건축 자재가 등장하면서 하나둘 채석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석재 산업은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진윈현은 버려진 석산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어로 옌당슈팡, 우리말로 풀어내면 바위굴 책방입니다. 채석으로 생긴 빈 공간에 자연스럽게 서가를 들였습니다. 가파른 암벽 사이로 하늘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고 때론 비가 내립니다. 第一次进去还是确实比较壮观的，因为那个石壁很高，你一下去进去的话，刚好在那个两边，你就中间上面有一道光照下来，会比较好看这样子。 진윈현은 폐석산 10곳을 책방과 찻집, 음악당으로 꾸몄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폐석산을 가급적 그대로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석공들이 켜켜이 쌓은 노동의 흔적이야말로 어떤 건축가도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일 테니까요. 자연과 사람이 맞서지 않고 어깨를 내주며 어루만지는 독특한 공간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진윤현의 채석장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식당과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에 대한 정비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我们一来的时候就感觉这边环境很好，因为它这边也不是这种商业化的这种，就比较原始。对。 폐석산 프로젝트는 진윤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석산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 살기 위해 고향을 등졌던 주민들이 다시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我们这边呢，本来是基本上让村民啊都是出去打工的，现在呢都在家里靠这个，其他副食品啊，还有开发那个民宿啊。 明显提高了生活质量，收入也提高了。 우리나라에도 버려진 석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아트밸리입니다. 관광객을 태운 모노레일이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갑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호수가 그림같이 펼쳐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여기가 옛날에 그 석산 석산이라는 게 좀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저기 모노레일 타고 오면서 얘기는 들었는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화강암으로는 익산 황등석과 어깨를 견줬던 경기도의 포천석. 이곳은 원래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었습니다. 질 좋은 석재 생산이 줄면서 30여 년 전부터 채석이 중단됐습니다. 포천시는 10여 년 넘게 버려져 있던 폐석산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작은 공연장과 전시장도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지금은 연간 4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포천의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데 포천 아트밸리가 개장된 이후에는 이제 이 지역 상권이 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관광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이제 도움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역 경제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변 식당은 평일인데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트밸리에서 지역 상품권 이제 가시는 분들 조금씩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역 벗어나시기 전에 쓰셔야 되니까 주변 식당에서 많이 쓰시고 가시고요. 저희 매출은 상당히 많이 도움됩니다. 하지만 폐석산을 문화관광 시설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석이 끝난 석산은 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구 역시 다른 개발 지역의 토사를 가져와 메꾸는 방식이어서 또 다른 환경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이제 흙을 가져오는데 또 다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돼서 또 다른 2차의 그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도 현행 방식의 석산 복구는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토양을 덮고 나무를 심더라도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친화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많이 끝내고 나가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고요. 폐석산에 폐기물을 몰래 묻었던 곳은 부메랑처럼 환경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석산에서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미쳐버려요. 하나님 믿을 정도. 근데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물을 다 논에 댔다가 그 쌀을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제거라, 제거라, 제거라. 석산에서 오페라 축제를 여는 오스트리아, 미디어 아트 공연장을 만든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지하 호텔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석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폐석산에 무조건 흙을 채우는 복구 방식은 또 다른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ire s'il y a un potentiel, il peut y avoir un projet, et parfois peut-être que les services de l'État sont sensibles à se dire plutôt que d'avoir un site abandonné, dans la mesure où il est exploitable, et ben voilà, à condition de faire quelques travaux, on peut ouvrir et donner une nouvelle vie à ce lieu.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길이 500m 크기의 거대한 석벽을 빛으로 채웠습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 이곳은 익산의 황등석산입니다. 황등석산을 문화예술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2개의 전망대를 짓습니다.
전망대 안에는 전시 휴게 공간이 들어서고 두 전망대는 산책로로 연결됩니다. 석산 주변에 있는 빈집을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합니다. 채석 작업이 종료되면 황등시장과 석산을 연결하는 모노레일과 LED를 활용한 공연장을 설치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에 이릅니다. 저희가 전망대와 2단계, 3단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아서 황등시장이 더욱더 활성되고 지역에 더 큰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주민들도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빔밥으로 유명한 황등시장이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석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입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석산 개발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될 경우 복구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용도 변경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구 의무를 면제해주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만큼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혜택이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공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좀 사실은 좀 답을 먼저 내놔야 되는 거고 지역사회를 좀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산뿐 아니라 복구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는 전국의 폐석산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산지관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정 규모의 평가를 해서 이것들이 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개발 지역으로 좀 바꿔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익산에서 건축용 화강암을 생산하는 석산은 단 2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주민 민원 등으로 새 석산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석산이 문을 닫으면 석재 업체들도 줄줄이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비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일을 따기도 힘들고 그런 걸 수익성이 약화되니까 이제 매우 어렵다고 봐야겠죠. 여기도 돌이 안 나온다고 보면. 영원히 갈 수 없는 사업은 석재 사업인데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안 동안은 원적 채굴 하고 같이 공원화 만들고 그런 상생의 길을 갔으면 저희도 바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석재 산업을 이끌었던 익산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채석장이 문을 닫고 그 여파로 석재 산업이 무너지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유럽과 중국의 석산 도시들은 다시 석산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We help with showing you what we do here
maybe we can bring it over to Korea and make it happen, you know? 1400년 전 백제의 석탑을 품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건축물마다 초석으로 자리매김했던 익산의 돌산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돌을 캐던 채석장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꽃피우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내는 일입니다. 석산이 꿈꾸는 오페라, 그 꿈이 조금씩 여물고 있습니다.